한 번 발생으로도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 안전습관을 심어주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주는 체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어린아이가 로프를 타고 내려와 구조대원의 품에 무사히 안깁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긴장된 경험이지만 혹시 닥칠지 모를 재난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혼자서도 용감하게 내려옵니다. 빨라서요.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화재 구조대와 왕관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행안전훈련 등을 몸소 체험해봅니다.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어린이 안전장 체험 박람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안전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어린이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하여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조기에 안전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에 첫날에만 4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참가 예약 접수 때는 하루 만에 15,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높아진 국민 안전의식을 실감케 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최근에 대중운송수단과 화재 사고가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선박과 항공기의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도 추가됐습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안전 교육을 철저히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전 사고를 갖다가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영유아 때부터 안전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지난 수요일 있었던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현장 표준 대응체계 확립과 특수구조대 확대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국민안전처의 올 한 해 주요 업무 계획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 김유영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를 안전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내용 정종재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안전처 이제 재난안전사령탑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그 어떤 부처보다도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올해 업무 계획 주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이었습니다. 네. 이제 갓 2달이 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아주 모범 국가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대우 지하철 화재라든가 그 대형 사고들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네.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 일부 기능들을 모아서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출범 후에 우리 국민안전처는 지난 20년 동안 대형 사고를 전체를 분석해 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제도라든가 점검, 교육 문화, 인프라 부분에서 공히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토대로 저희들이 그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에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교육이라든가 인프라 쪽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4대 분야 8대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또 국민들이 참여한 안전 대진단,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유효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안전 교육을 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고 결국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산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안전 인프라가 보강되는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선정해서
금년 본격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중점 추진 과제별로 이번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어떻게 강화가 될까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전 관련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그러면 국토부하고 경찰청이 협업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하고 또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서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원자력은 원안위, 네. 식품안전은 식약처. 그래서 많은 부처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안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네. 정부 전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바로 네. 그런 맥락이 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입니다. 네. 그래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안전 정책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것을 정부적으로 한 강줄에 담아서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부처 정책과 또 국민들의 시민 참여라든가 그런 문화운동까지 담아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거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전 관련 그 사업비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데 그 안전 예산이라고 그러죠. 이 기재부하고 그 협업을 통해서 안전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네. 그 금년도 예산 규모도 늘리고 그래서 사전 협의권을 국민안전처에 갖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사업에 대한 각 부처가 하는 것도 평가를 해서 그 안전 사업 추진 성과가 진짜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네. 도움되면 더욱 장려하고 도움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조정한다거나 그런 사업권을 저희들이 만들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전 검사를 한다거나 안전 점검을 나가는데 A라는 부처에서 점검 나가고 지자체에서 나가고 또 중복 점검하면은 현장에서 점검 과잉 또 부실 점검 그렇기 때문에 점검마저도 범부처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예. 합동 점검을 한다든가 예. 또 안전관리 기준도 강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안전정책 조정회의가 있는데요. 네. 국민안전처 장관이 회의의 위원장입니다. 각 부처 차관이 있는데 매월 한 번씩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열어서 네. 각 부처 안전정책을 설명하고 조율하고 하면서 부처에서 추진하는 안전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이 컨트롤 타워 기능이고요. 예. 더 필요하다면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네. 거기 논의를 통해서 추동력을 확보하고 진짜 통합되고 체계적인 안전정책이 한다. 그것이 바로 안전정책에 대한 컨트롤 기능 강화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은 현재 작년 9월 23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기본 방향은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전문 자문단을 한 현재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문단 자문을 받고 워크숍을 통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뭐 한 5개 분야에 100대 과제를 저희들이 안으로 잡고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담을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네. 1월 20일까지 마감을 해보니까 그 무려 800여 건 이상이 그 아이디어가 제출됐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디어 내용들도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에 담을 수 있으면은 담아서 저희들 하고요. 그 안을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확정 전에 지자체라든가 그 관계 부처들 의견을 들어서 실천 가능성을 높이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마스터 플랜은 2월 말경에 네.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재난 상황이 좀 발생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구조대가 얼마나 현장에 빨리 도착했느냐가 인명 구조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이 대응 체계도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상 우리 도심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다. 그럼 골든타임 5분입니다. 예. 신고 접수하면 바로 출동해서 현장까지 소방차가 또 소방관들 5분 이내에 가서 그 화재를 진압해야 구조할 수 있는 예. 그 상당히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그 화재 규모가 대형 화재라든가 특수한 화학물질 화재라든가 네. 특별한 화재는 단순히 소방관이 가서 화재 진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이 특수구조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특수구조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수구조대가
소방관들이 특별 구조 훈련도 하고 특별 진압 훈련도 평소에 하고 네. 또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하고 영남권 2곳밖에 없는데요. 네. 앞으로 그것을 충청권하고 호남권까지 예. 4개로 확정하고 예. 그래서 육상 재난이 있을 경우 30분 이내로 예. 특수 장비를 네. 갖추고 특수 훈련을 받은 네. 특수 부대가 현장에서 큰 화재라든가 대형 화재를 진압하도록 예, 하고 그렇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해상 화재의 경우에는 예. 그 봤을 때 우리가 해상은 좀 접근성이 바다는 좀 더디잖아요. 네. 아무리 12노트, 15노트, 20노트로 달리더라도 물의 저항 때문에 그렇죠. 하기 때문에 현재 중앙해양구조단이 부산 근처에 한 곳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서해하고 이 동해까지 네. 두 군데를 확장해서 1시간 이내에 간다. 그 헬리콥터로 가서 구조를 빨리 한다거나 예.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공항 근처 그쪽에다가 특수구조단들이 형성돼 있어서 그 헬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뭐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이 됐든 5년에 한 번이 됐든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검진에 보면 자기는 의식하지 몰랐던 예. 그 질병의 원인이라든가 조그만 질병에서 초기에 네.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건강 진단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조그만 병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컨셉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각종 그 안전에 대한 유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장이라든가 또 시설물이 금이 가 있다거나 네. 심지어는 맨홀 뚜껑이 파손돼 있다거나 이런 유해 요소가 있는데 이런 유해 요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진단을 해서 미리 그런 유해 요소를 보수 보강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을 하는데요.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라 갖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중앙부처, 지자체, 이 공공기관이 매년 2월에서 4월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으로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이것을 발굴해서 네. 예산에 반영해서 고치고 네. 또 제도가 미흡하면 제도를 보완하고 네. 반면에 이번에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국민들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가다가 아 건물이 금이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안전신문고 네. 사이트에다가 간단한 어떤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예. 내용이 바로 전달돼서 처리하는 그 바텀업 방식의 바로 안전대진단인데 네. 국민들 참여로 국민들이 지나가다가 그 유해소를 간단히 신고하면은 바로 유해소가 제거돼 가지고 그 우리 사회의 안전도가 높아진다. 네. 그 개념이 안전대진단의 개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전신문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신문고 포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또한 재난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신고는 작년 9월 3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천여 건이 접수돼서 한 90% 정도 처리율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고를 더 많이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나 예. 포털 사이트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시면 접근할 네.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국민 안전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철저한 안전교육이 또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생애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또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여기 표에도 나타나듯이 저 안전에 대해서 취약성이 있는가, 네. 그리고 위험에 노출도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축에서 쭉 분석을 봤는데 예를 네. 들어서 성인 남성의 경우는 사회생활이 많기 때문에 위험 노출도는 높지만은 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능력은 세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기, 청소년기, 네. 장년기, 노년기 네.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활동하는 각계각층이 예. 안전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예, 연령대별로 이렇게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인 이 국민안전처가 마련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 지자체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추진될 계획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자체 역량을 지원하자. 예.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지자체 전담 실도는 국을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 그리고 특교소 등 재정 지원도 하고 반면에 지자체도 책임성을 갖고 안전을 관리해라.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네. 해서
지역 안전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예방 활동을 했는가. 그래서 225개 시군구별로 지역 안전 지수 등급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네. 계략적으로 한 5개 등급 정도를 공개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자체가 지금 5등급인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자체 주민들하고 또 단체장이 노력을 해서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문화 운동을 했더니 4년 후에 네. 2등급으로 올랐다. 네, 그럼 네.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 지자체 안전 높은가 할 거 아닙니까? 네. 다음에 또 선출할 때도 선거에서도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안전 지수를 이미 개발해 놨기 때문에 네. 공포를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안전지도라고 주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느 길로 가면은 치안이 안전한 길인지 네. 알 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알고 또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곳, 그다음에 방범 등을 설치할 곳 그런 그 자료를 줌으로써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국민 안전을 위한 이런 다양한 계획이 잘 실천이 돼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도 조금씩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